모션 그래픽 경력이 어느 정도? 거의 초6 때부터 시작을. 아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할 수가 있어요? 6학년이요. 아, 미안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기획력이 사실 느껴지진 않아요. 영상 전반적으로 끝날 때까지 뭔가 키가 되는 오브젝트가 없어요. 성의 있게 만들어지지 않은 느낌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종쿠바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디자인 참견러. 자, 오늘 패스트 캠퍼스와 함께 하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상 그리고 디자인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고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영상고등학교 프로듀스과에 재학 중인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모션 그래픽 접해서 실기 전형에 냈어요. 그래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모션 그래픽 혹은 영상을 제작한 경력이 어느 정도? 4년 정도 되고 4년? 거의 초6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무에서 유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모션 그래픽에 입문한 것 같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할 수가 있어요? 6학년이요. 아, 미안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 일단 유튜브에 영향이 크고요. 편집적으로 좀 리믹스 형식의 그런 입문하게 됐습니다. 모션 그래픽 관련된 걸 보다가 저도 보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패스트 캠퍼스와 함께하는 이 티참에 신청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쵸. 아니 그러면 사실 되게 잘하겠다. 모션감은 괜찮은 편인데 디자인에 제가 감이 없고 기획력을 좀 어떻게 늘리면 좋을지.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보내주신 영상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모션 그래픽 작품은 레퍼런스 충분히 찾고 AI 보컬을 만드신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 서비스 하는 그 회사를 홍보를 한 영상입니다. 일단 딱 봤을 때 느낀 점이요. 그 모션감이라고 하죠. 키감? 이런 건 나쁘진 않아요. 어때요? 본인이 만든 영상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4점? 제가 디자인이 별로 잘 못해서. 오케이.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든 건데 이게 짧아서 그런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AI로 만드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 기획력이 사실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예쁘게 본인이 막 많이 봤던 모션 그래픽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던져놓기만 한 거지 그 안에 있는 뭐 알맹이는 없는 느낌? 그러니까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걸 보고 나서도 이 제품이 뭐지? 이걸 만든 목적이 뭐지? 이게 사실 명확히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까 그림을 안 배워보셨다고 했죠? 디자인 같은 거를. 네. 학원이나 이런 거 다닌 적은 없어요? 학원은 없어요. 뭔가 그냥 영상만 바로 그냥 시작을 해본 거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보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피드백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준비됐어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다 분석하지는 않을 거고요. 전반적인 느낌을 보면은 일단 색감은 솔직히 좋아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되게 깔끔한데 이런 글리치 같은 이펙트는 사실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색깔도 조금 탁하긴 하고 여기서는 이 영상에서 영상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트랜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트랜지션이 단조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의 있게 만들어지지 않은 느낌이 있고요. 이거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3일 정도 걸렸어요. 야, 그러면 쉽게 깔 수가 없겠죠. 좀 궁금한 게 이런 동그라미나 톱니라고 해야 되죠. 이런 오브젝트는 혹시 의도가 있어요? AI 보컬 세팅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통 세팅하면 이런 톱니바퀴 많이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1차원적으로 그냥 맞죠? 네. 뇌 투 뇌로 그냥 바로 사실 지금 설명을 할 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 그렇게 시각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좀 더 디지털적인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전반적으로 끝날 때까지 뭔가 키가 되는 오브젝트가 없어요. 음성을 만드는 이 AI 브랜드에 대한 키 오브젝트가 하나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아무리 짧은 영상이라도 좀 끌고 가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톱니 나왔다가 이런 스피어 나왔다가 이것도 뭔가 버튼이 눌린다라는 느낌이 정확히 들진 않았어요. 솔직히 딱 영상을 볼 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거는 액체 같은 느낌이네요. 맞죠? 이것도 뭔가 어떤 의도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좀 예뻐 보여서 그냥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뻐 보여서. 솔직해서 좋다. 맞아. 그리고 뒷부분은 그냥 무난해요. 자간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너무 자간이 좁아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10,000단위 이상으로 써질 때 1000단위 이상으로 써질 때에는 세미컴마 붙여주는 거. 이게 별건 아닌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지금은 어려서 괜찮지만 어떤 일을 부탁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모션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이 정도면 뭐 괜찮네요. 고1이라는 게 사실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20살이 넘고 전공을 하시고 취준생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 정도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선 칭찬드릴만 하지만 사실 뭐 욕심이 나서 온 거잖아요. 더 잘하고 싶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아직도 걸어갈 길은 멀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많이 안 혼났죠? 네.
그러면은 저라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봐도 될까요? 지금 이게 어쨌든 AI 보이스를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제품이나 브랜드에 어울리는 어떤 오브젝트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찾아보거나 본인이 어떤 키워드를 하나를 정해가지고 서브 키워드를 찾아가는 거죠. 만약에 뭐 보이스라고 한다고 쳐봐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요. 키워드를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서브 키워드를 찾아요.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표현할지. 예를 들어서 진짜 단순하게 아까 마이크가 있었죠.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혹시 생각나는 거. 음파. 그래, 음파. 오케이. 저는 웨이브도 생각납니다. 웨이브. 노래방. 뭐 음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악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악기에서도 서브 키워드를 찾아요. 뭐 드럼. 드럼이면 뭔가 강렬함.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예를 들어서 가장 무난한 게 웨이브 폼이나 저는 이런 그리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곡선, 호, 아크 이런 것들도 좋고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 그리고 서브 키워드를 바탕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레퍼런스를 찾아야겠죠. 레퍼런스는 어디서 많이 찾아요? 핀터레스트나 뭐 비엔스. 맞아요. 거기에서 이런 호, 웨이브 폼, 그리드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보이스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컨셉 스케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컨셉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 키 비주얼을 바탕으로 움직임을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그 15초 안에 이걸 보는 소비자, 시청자, 팩캠 유저분들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키가 될 만한 비주얼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보통 모션 그래픽이 15초나 30초로가 있을 때 키 비주얼을 어떤 순서로 잡냐면요. 시작 화면이랑 끝 화면을 기준으로 잡아요. 자,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이 영상이 마무리되는 장면. 그리고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볼만한 그런 시선을 잡을 만한 장면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저는요, 버튼이죠, 이거. 뭔가 업로드를 했을 때 보여준다라는 그런 장면. 저는 이 장면이 조금 더 임팩트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 버튼이 너무 잘 안 보여요. 이 오브젝트들 때문에.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보이스나 AI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저라면은 약간 구도를 바꿔서 버튼이 잘 보이도록 아이소메트릭이란 거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네. 자,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게 왜곡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점, 기법이거든요. 이런 그리드 위에 오브젝트를 올려놓고 만들어가는 건데 버튼을 저라면은 이런 구도로 약간 이렇게 해서 버튼이라는 업로드라는 게 더 잘 보이게. 그래야 시각적으로 맞죠? 좀 더 몰입이 될 수가 있겠죠. 약간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제가 우정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냐고. 근데 사실 그림을 그리라는 게 진짜 잘 그릴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형태감, 투시 이런 걸 설명을 한 거거든요. 투시나 이런 기본적인 건 잘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색을 쓰는 방식이나 맞죠? 이걸 적절한 상황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구도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드로잉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아직은 연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림을 그려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는 스케치를 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서 너무 좋았어요. 마우스만으로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커서는 뭔가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와서 이런 식으로 구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날아 들어와서 이 친구를 클릭하고 맞죠. 그러면서 뭔가 웨이브 같은 파장 같은 게 좀 퍼지게 만들면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보여드린다면은 저라면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이런 그리드를 만들었어요. 그 웨이브 폼이 퍼져나간다라는 맞죠? 음성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버튼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 클래스에서도 팩캠에서 하는 것도 설명을 많이 했지만 여기 보면 이런 그라데이션, 밝고 어두움, 그림자. 근데 이런 것들은 적절히 잘했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넣고 그리고 면과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형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점선면. 오, 어디서 배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한테 배웠다고 얘기를 해. 자, 점선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면과 선이 들어갔으니까 이러한 점의 요소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까 뭐예요? 우정님이 쓴 오브젝트죠. 이렇게 작게 들어가면은 과하지 않고 잘 조화된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좀 더 밝고 어둠을 주기 위해 이런 입체감 있게 날아오는 느낌이 들겠죠. 이런 게 훨씬 더 실무적인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친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날아왔어요. 이렇게 멋있게 날아왔어. 그래서 여기에 와서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한 다음에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장면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서 멋있는 이펙트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 커서가 날아 들어온 다음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화면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이 지금 커서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땐 딱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보이스에 어울리는 이러한 이펙트들이 좀 솟아 올라오고 그러면은 어때요? 확실하게 좀 더 임팩트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겠죠. 사실 구성은요 우정님이 한 거랑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지만 저는 이런 잉크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런 웨이브의 느낌과 그리고 빛이 퍼져나가는 느낌으로 그걸 좀 더 표현을 해본 거예요.
먼저 드로잉의 개념으로 디자인을 잡고 움직임을 넣어주면 훨씬 더 모션 그래픽의 결과물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말이 안 나온.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드로잉에 대한 개념과 내가 뭘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된 것 같나요? 네, 엄청 도움됐습니다. 그리고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레퍼런스를 찾을 때 이제 핀터레스트를 많이 참고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핀터레스트를 참고하는 게 딱 맞는 시기이긴 해요. 이 모션 그래픽이라는 실무자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거든요. 처음에는요, 호기심을 가져요. 영상이나 모션 그래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면 뭘 하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앱을 실행해서요. 그리고 기능에 집착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쁜 거에 집착을 합니다. 메시지, 의도 다 필요 없어. 사실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 눈에는 오로지 예쁜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단계 때는 핀터레스트, 비엔스 이런 데서 예쁜 것만 찾아서 예쁘게만 만들려고 해요. 이제 거기까지 깨우치고 나면 마지막 과정이 뭐예요? 드디어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넣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정님은 어디 단계일 것 같아요? 2단계쯤. 정확합니다. 어떻게 메타인지가 잘 돼 있다. 지금은 예쁜 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핀터레스트나 드리블이나 비엔스를 참고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좋지만, 지금 모션 그래픽에서는 제가 메시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앞으로 이제 우정님이 더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이겠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찾을 때는요, 실제로 릴리즈된, 송출이 된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광고 영상, 이미 만들어진 거. 그런 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TVCF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제 올라온 광고도 바로 올라와요. 그 정도로 모든 광고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맨날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광고라는 게 지금 유행하는 모든 스타일, 모든 영상 이런 게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어떻게 메시지를 표현했는지, 어떻게 소비자의 마음을 잡는지, 시청자의 마음을 잡는지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건 사실 지금 우정님한테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모션 그래픽이 단순히 예쁘게만 만드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결국에 뭘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글을 바탕으로 시작을 했죠. 무조건 어떤 글, 메시지, 워딩이 있어야 돼요. 이 글을 가지고, 어떤 단어를 가지고 시각화시켜주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걸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그래픽 디자이너를 움직이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정님한테도 그렇고 만나는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글을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부터 디자인이 나오고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광고 카피를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 9월 달에 광고 카피 200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매력적인 거 많아요.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런 광고 키워드를. 그래서 이러한 글 같은 거, 책도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시면, 요즘 브랜드가 카피 쓰는 법, 손님이 다 있다. 너의 최고 버전이 되어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를 바탕으로 우리 뭐 해야 돼? 우정님이랑 저는 시각화를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글을 공부하고 쓰고 보는 연습도 많이 하시면은 우정님이 앞으로, 맞죠?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꾸신다면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영상 좀 보여줄 거 있어요, 혹시? 잘했네, 이건 또. 역시 시각적인 거에 예쁘게 만드는 거에, 맞죠? 네. 근데 그런 거 재밌죠, 약간. 또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요? 색깔 같은 건 잘 썼네. 이런 건 좋아. 면과 선을 잘 쓴 거. 여기선 또 잘 썼네요. 면과 선에 대한 개념을. 다 에펙으로 만든 거예요? 네, 다 에픽이. 야, 지금 나이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이런 그림 빛 느낌 너무 좋네요. 이 장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야 돼. 저건 딱 기억에 남아요. 약간 솔직히 말해서 시각적인 것에만 집착을 한 거죠, 이거는. 그래도 시각적인 것만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진 않네요. 이런 입체감은 너무 잘했다. 그림도 안 그렸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잘했대, 이렇게. 왜곡되거나 삐뚤빼뚤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느낌이 잘 들지 않았어요. 사실 기술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유행하는 그라디언트, 맞죠? 이런 것들 잘 적절하게 많이 활용한 느낌이 들고, 저는 인스타그램을 레퍼런스를 많이 수집하고 영감을 받는 데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면서 스스로 시각적으로 어떻게 예쁘게 만들지를 공부하면 되지만, 기획력은 아까 말씀드린 게 전부기는 해요. 하나의 메시지부터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 앞으로 이제 모션 그래픽 뭘 만들 때에는요, 길이를 짧게 해서 10초 내외로, 그 10초 안에 정말 단순하게라도 무언가를 홍보한다, 무언가를 알린다, 이러한 목적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취미나 난 이건 진짜 좋아한다. 유튜브 보는 거랑. 유튜브를 보는 게 좋아한다? 유튜브를 홍보하는 모션 그래픽 10초짜리를 만들어 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유튜브가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러면요 좀 더 실무적으로 동일선상에 있는 다른 학생들, 친구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참견한 거 말고 혹은 참견한 것 중에서 좀 궁금한 점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어린 층에서 영상을 잘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또 사용 평준화도 됐고 모션 그래픽 막 시작하면 돈벌이가 될까 돈을 좋아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렇긴 하죠. 성공하고 싶어요? 그쵸. 잘 찾아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범하게 모션 그래픽으로 취업을 한다? 그러면 그냥 딱 평범한 수준이 됩니다. 평범한 연봉에 평범한 워라벨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예체능이라는 분야잖아요. 일종의 그림이나 디자인 같은 게 섞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역량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사실 저도 비슷했어요. 그냥 직장인이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알리게 됐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일단 우정님이 지금 되게 빨라요. 나이가. 그래서 지금부터 대학 4년까지 간다고 치고요. 그렇게 하면은 거의 7, 8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죠.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동안에 만약에 계속 디자인과 영상과 모션 그래픽에 대한 어떤 연구나 준비를 계속 한다라면은 이걸 가지고 굶는다, 가난하게 산다.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모션 그래픽이 2D랑 3D 나뉘잖아요. 요즘은 또 취업 난이기도 하고 하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3D를 따로 배워야 될까요? 일단 저는요 3D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10년을 살아왔잖아요. 일단 3D를 배우면 좋아요. 하지만 내가 그걸 진짜 좋아해요.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D를 배워야 된다? 제가 진짜 많이 봤죠. 사회에 있을 때. 억지로 하는 분들은요 안 하는 일만 못해요. 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퀄리티가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을 정도예요. 만약에 우정님이 내가 배우다가 3D가 너무 재밌네? 그러면 무조건 그거 배우시면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내가 잘하는 장점이 있죠. 그걸 살려서 그냥 2D만 하거나 뭐 애니메이션을 하고 아니면 이펙트 쪽을 가고 뭔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꼭 3D가 필요해서 3D를 배워야 된다? 저는 그다지 공감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좋아한다면 저는 배우는 걸 꼭 추천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패스트 캠퍼스와 함께하는 디자인 참견회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게릴라 이벤트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참견을 하면서 모두 설명드렸던 얘기는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패스트 캠퍼스 클래스에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에 정말 제가 모든 혼을 다 실어서 유정님께서 궁금해하셨던 페이크 3D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드로잉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그레디언트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같이 모션 그래픽 성장하고 싶으시면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보람찼고 절대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것도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촬영이 끝나더라도 나중에 모션 그래픽 작업하면서 궁금한 것 혹은 내가 만든 작업 나 자랑 좀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언제든지 보내주셔가지고 또 잘 되면 유튜브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멋진 디자인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구바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